가상자산 투자가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는 믿음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IT혁명이 있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블록체인 혁명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우리가 1세기 남짓을 살아가면서 한번 겪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넘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은 세간의 변동이 매우 큰 투자 자산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발전 현황으로 보았을 때 결국 미래에는 가상자산도 전통 금융과 공존하며 안정적으로 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리한 투자, 묻지마 투자, 투기입니다. 단기적 변동성을 노리고 이런 방식의 투자가 만연하다 보니 대중의 가상자산 투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입니다. 건전하다고 인식되는 부동산 투자나 안전자산 투자처럼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 접근한다면 가상자산 투자는 확실히 좋은 기회이자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은 가상자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대하는 사람의 인식이나 태도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입니다. 특히 NFT 관련 주식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저의 경우 재테크는 부동산만 접해봐서 가상자산 투자는 완전 초보입니다. 불이니, 쥐리니라는 단어처럼 코인의 어린이라고 해서 코리니라는 말도 생겼죠. 저처럼 코리니에 딱 맞는 책을 발견했어요. 이 책의 저자인 강기태님을 소개하면 92년생으로 금융권 대기업 신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은행 계좌에 남는 건 1,000만 원 남짓의 돈뿐이었다.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돈에 대해 공부하던 중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고 2년 만에 50억 이상의 수익과 월 2천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신화를 쓰게 되었다.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의 세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가상자산 시황 및 투자에 대한 생각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으며 저서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를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1장 코리니가 가장 궁금해하는 쓸모없으면서도 중요한 질문 7가지 2장 코리니가 가상자산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 기초 12가지 3장 코리니가 투자처 발굴을 위해 알아야만 하는 기초 12가지 4장 코리니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 7가지 5장 코리니가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차트 지식 9가지 6장 코리니가 블록체인 산업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 지식 8가지 7장 코리니가 살펴봐야 할 블록체인 비전 9가지 8장 코리니가 투자 정보를 얻는 루트 6가지 9장 코리니가 무작정 따라할 수 있는 매매의 기술 8가지 저처럼 코리니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일부를 낭독해 드립니다.
최소한의 지식을 알아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몇 년 전 상식의 배반이라는 책을 읽으며 투자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투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투자 대결 사례가 소개되었는데요. 투자 전문가 집단 100명과 투자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비전문가 집단 100명에게 주식시장의 가격 예상을 맡겨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양 집단의 성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것을 보고 저자는 결코 많은 지식이 투자의 성공에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투자 성공을 위해 딱히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처음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할 때 저 역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업계 출신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개발이나 IT 분야와는 거리가 먼 문과 출신이었습니다. 다만 이 업계의 전반적인 흐름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은 공부하였습니다. 그 최소한의 배경 지식을 토대로 투자 의사를 결정하였고 5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 주변의 많은 투자자들 역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투자 성공을 좌우하는 능력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아니며 따라서 전문가가 되어야만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를 잘하는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투자를 잘 못하는 비전문가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투자를 잘못하는 전문가도 있고 투자를 잘하는 비전문가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투자 대결과 저와 제 주변 사례처럼 일반인도 최소한의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투자를 잘 해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투자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정보들이 정제되지 않은 채로 생산됩니다. 이것들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이 책은 독자님들을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님들에게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투자란 무엇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를 다루는 의사결정의 미학입니다. 이 책에서는 지표, 차트에 대한 기초 상식, 매수 종목 선정을 위한 가상자산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평소 투자에 대해 관심이 없고 여신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유독 가상자산에는 많은 빚을 끌어다가 투자를 진행합니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최소한의 지식과 투자에 대한 고민 없이 뛰어든 이들은 대부분 손해를 입기 마련이죠. 2017년도 가상자산 투자 붐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고 현재 2021년에도 투자 실패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자는 2019년 4월 투자를 처음 시작하여 투자 기간 2년 동안 250배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저자는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투자 개념을 바탕으로 좋은 의사결정을 내렸고 엄청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상자산이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았는지에 대해 서술한 이전에 져서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를 출판하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작은 투자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식을 전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님들께 투자 결정을 하시기 위해 갖춰야 할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이 도서를 집필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앞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곧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자 정말 기초적인 부분조차 인식하지 않은 채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의사결정은 이성보단 감정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하여 이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 책의 저서로서 바라는 단 한 가지 마음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투자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쓰고 있는 법정 화폐는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화폐의 가치가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다면 우리가 쓰는 10,000원짜리 지폐는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10,000원의 실체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10,000원의 실체는 10,000원짜리 지폐이지 않냐는 정도의 반론밖에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10,000원이라는 화폐의 가치 역시 사회가 합의했고 언제 어디서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모두 믿고 있기에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은 정부입니다. 결국 정부의 신용이 우리나라 지폐 10,000원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인데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해주는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의 가치는 누구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은 정부의 보증에 신뢰의 기반을 둔 원화랑은 달리 코드의 보안에 신뢰를 기반을 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드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컴퓨팅 리소스로 구동되죠. 코드의 내용은 모두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도 코드를 변경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시스템의 투명성과 보안성으로 인해 비트코인 탄생 이후 12년 동안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있는 이유는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될 사람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양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치라는 건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코리니 노트. 법정 화폐의 가치는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 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공개된 코드의 신뢰성과 투명성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더리움은 무엇인가요? 흔히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1.0이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2.0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비즈니스 분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어 있죠. 이더리움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블록체인 1.0과 블록체인 2.0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스마트 계약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합의 프로세스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화시켜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코드가 곧 법이라는 스마트 계약의 원칙이 그 성격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말 그대로 코드대로 모든 것들이 작동되기에 계약의 강제성과 신용이 생겨나는 거죠. 적힌 코드대로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맺은 계약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중간에 신뢰를 보증할 제3자가 필요한지, 계약이 안전하게 처리되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코드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부동산 계약을 맺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기성 방식대로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사람과 구매하려는 사람은 제3자인 공인중개사를 두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만남이 필요할 것이고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스마트 계약으로 처리해버린다면 공인중개사의 개입 없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계약은 1세대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에서 구현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금융거래 정도만 가능할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기에 이더리움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린 부테린이 쓴 이더리움 백서에 차세대 스마트 계약이라는 용어만 봐도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의 자유도를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계약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의 전 과정을 코드로 집어넣은 스마트 계약을 맺는다면 더 이상의 해당 비즈니스에서는 착복과 같은 경영 비리가 일어날 수 없겠죠. 이것이 블록체인이란 분야가 혁신적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기존 사회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을 바탕으로 수많은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 비즈니스마다 해당 생태계에서 사용할 토큰을 발행하는데 이를 이더리움 기반 토큰이라 부릅니다. 코리니 노트. 이더리움이 탄생한 이후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토큰과 코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토큰과 코인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넷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메인넷이란 어딘가에 종속되지 않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메인넷을 통해 발행된 가상자산은 독립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토큰과 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메인넷의 존재 여부입니다. 메인넷이 구축되어 있으면 코인이고 메인넷이 없으면 토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등이 모두 메인넷을 보유한 가상자산, 즉 코인입니다. 토큰은 자체 메인넷을 보유하지 않아 이미 메인넷을 구축한 블록체인의 생태계에 기생하는 형태의 가상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토큰이 원활하게 거래가 되고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안정이 되면 독자적인 메인넷을 구축하여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메인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진의 역량이 좋다는 것과
운영진의 자본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또한 다른 메인넷에 기생하지 않고 독자적인 메인넷을 구축한 코인은 다른 기생 토큰을 유치하여 독자적인 생태계를 읽어낼 확률이 높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렇다 보니 보통 시장에서 토큰이 메인넷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면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메인넷을 가진 코인 중에는 이더리움이 가장 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리니 노트: 독자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코인, 다른 가상자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생하고 있다면 토큰이다.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세금은 어떤 건가요? 현재 2021년 9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1년까지는 가상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0%를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과세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 금액은 자산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 비용을 뺀 비용입니다.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2년 1월 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양도 대가라는 것은 가상자산을 팔면서 얻은 돈을 의미하고 취득가액이란 말 그대로 가상자산을 살 때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가상자산을 매수했었다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것을 취득가액으로 잡도록 의제 취득가액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비트코인 한 개를 7천만 원에 매수했다면 2021년 말까지는 이 비트코인이 1억 원이 되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이 1억 원에서 2억 원이 된다면 차익을 1억 원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250만 원과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한 약 9,750만 원에 대해 20%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죠. 그럼 만약 2021년 5월에 7천만 원에 비트코인 한 개를 매수했는데 2021년 12월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이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2022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취득가액을 7천만 원으로 보아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코리니 노트: 2022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가상자산 가격은 왜 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은 대체 왜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도 주식이나 금, 원유, 부동산 등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존재하는 재화보다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과 욕구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과 욕구에 대비하여 재화가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죠. 우리가 흔히 아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의 용도에 대해서 더 믿고 더 신뢰하게 되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숫자도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했지만 현재는 기관에서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과 욕망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버린 것입니다. 모든 투자 시장은 공통적으로 자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상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자산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쓰임, 발행 기업의 신뢰, 호재 기사 등을 통해 그 자산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거나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에 맞춰 자산의 적정 가격이 형성됩니다. 코리니 노트, 비전이나 쓰임, 발행 기업의 신뢰, 호재 기사 등에 따라 가상자산의 가격은 오르고 내린다.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나요? 보통 가상자산 전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상승하는지 알면 좋습니다. 우선 가상자산 시장 초기 상승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시장 전체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자산에 관심이 올라가고 신규 투자자가 늘어나는데요. 가상자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는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을 들고 있던 기존 투자자들도 알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에 자금을 넣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시장 장세를 비트코인 흡성 대법장이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 흡성 대법장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 투자금이 알트코인들로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알트코인 강세장 혹은 알트 시즌이라고 표현합니다. 알트 시즌에는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상승합니다. 정말이지 아찔할 정도로 많이 올라버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투자한 종목에 큰 상승이 나왔음에도 익절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를 외치게 됩니다. 그럴 땐 욕심을 버리고 익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욕심이 가장 클 때가 가상자산의 가격이 고점일 때이며 이것을 높은 확률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게 큰 상승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며 상승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패턴이 다시 반복됩니다. 정리하면 비트코인 상승, 알트코인 순환매 상승, 전체 시장 하락이 이어지는 거죠. 코리니 노트.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 알트코인 순환매 상승, 전체 시장 하락순의 패턴을 많이 보이며 상승과 하락의 폭은 늘 예상보다 매우 크다. 블록체인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나요? 그러나 대중들에게 블록체인이 그저 어려운 기술로만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허구처럼 느껴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이 투자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가상 자산의 단계를 넘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된 서비스의 성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사례가 등장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대중들의 관심을 얻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는 이미 블록체인을 자사 서비스에 도입하거나 가상 자산을 파생 상품에 견주어 분석하는 전문 애널리스트가 등장하는 등 블록체인이 자리 잡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예술가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예술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의 블록체인 기술은 예술품의 위변조를 막아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달 주문 플랫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높은 중개 수수료를 없애고 맛에 대한 리뷰나 댓글 작성자에게는 코인을 지급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실생활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업체들이 등장해 경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구글, 아마존과 같은 초대형 국제 기업도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결제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마존은 2021년 블록체인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면서 현대적이고 신속 저렴한 결제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기술이 구축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가능한 빨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한다고 설명했죠. 수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차별화된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이 우위에 설 것이라 예상됩니다. 블록체인은 다른 IT 기술이 갖고 있지 않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센티브로 보상되는 토큰인데요. 이 토큰의 지급은 행위에 따른 정당한 가치 제공이라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시킵니다. 가상자산 사업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상이 첫 번째 단계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지 설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리니 노트. 블록체인에 있어 네트워크 참여를 유도시키는 합리적 보상 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대체 불가능 토큰, NFT란 무엇인가요?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각 토큰마다 고유의 데이터와 소유권, 거래 이력을 담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게임, 예술품, 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복제 및 배포가 불가능한 디지털 자료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가상자산들은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NFT는 토큰 하나하나가 별도의 고유 인식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복제 등이 불가능합니다. NFT의 시초는 2017년 스타트업 데퍼랩스가 개발한 크립토키티가 꼽히는데요. 이것은 게임 유저가 NFT 속성의 고양이들을 교배해 자신만의 희귀한 고양이를 만드는 조금 특이한 게임입니다. 부모 고양이의 유전 정보에 따라 자식 고양이의 특징이 생성되죠. 2017년에는 이 게임의 디지털 고양이 중 하나가 11만 5천 달러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또한 데퍼랩스는 2020년부터 미국 프로농구와 손잡고 NBA 농구 선수들이 활약한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그에 대한 소유권을 NFT에 담아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의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이 NFT를 한다는 공시가 나오면 많은 투자자들이 흥미롭게 생각하고 관심을 더 가지게 됩니다. 다가올 미래에 NFT가 대중화된다면 NFT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코인들이 투자하기 유리하겠죠? 코리니 노트: NFT 기술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지정하고 복제를 방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코리니인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이 시장은 언제 끝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작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021년 5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의 거래량이 코스피 전체 거래량을 넘기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외에도 수많은 가상자산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디파이나 NFT 등 코인 투자 시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많은 사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분야는 디파이입니다. 2021년 3월 전 세계 디파이 예치 금액은 2020년 3월 5.6억 달러 대비 약 75배 상승하여 41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18년, 2019년의 성장 정도와 비교하면 더욱 빠른 성장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시장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주식, 부동산 등의 다른 자산처럼 역사가 지속될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는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코리니이지만 이 책을 읽고 아주 조금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미소님들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